아무리 하고픈 말이 있어도 입술을 꼭 깨물고 머금어야 할 때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때에는 말을 꺼내는 순간 크게 손해를 볼 수 있기에 조심스러운 태도가 필요하지요. 그렇다면 언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아무리 하고픈 말이 있어도 이를 악물고 참아야 할 10가지 때를 함께 돌아보려 합니다. 뒷일이 골치 아플 듯한 숨긴 이야기라면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때로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내 약한 부분을 먼저 내보이고 싶을 수도 있지만 너무 쉽게 털어놓았다가 나중에 크게 곤란해질 수 있지요. 사람 사이의 일은 돌고 돌아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에 깊은 속내는 신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참된 가까움은 서서히 다져지는 것이지 약점을 들추어내며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언젠가 믿었던 이에게 털어놓은 말이 되돌아와 나를 괴롭게 만들 수도 있으므로 특히 술자리나 가벼운 모임에서 무심코 흘리는 이야기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가 그 정보를 무기로 삼아 나를 궁지로 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모든 것을 다 꺼내기보다는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편이 서로에게 이롭습니다. 친밀함은 억지로 벗겨낸 속마음에서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쌓여가는 믿음 속에서 싹트는 법입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참말처럼 퍼뜨리는 건 정말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확인 없이 내 짐작을 진실인 양 말하다 보면 상대 마음도 헤아리지 않은 채 관계를 어지럽히기 쉽지요. 예를 들어 누군가 갈라섰을 때 마음에 안 들어서 내쳤다더라 같은 식의 뒷말이 흔하지만 대부분은 근거 없는 떠도는 말일 뿐입니다. 둘이 서로 잘 협의해 헤어진 상황이라도 주위에서 멋대로 해석하고 퍼뜨리면 당사자들에게는 억울함과 분노만 쌓이지요. 이렇게 억측을 진실처럼 말하는 건 오만함에서 비롯된 잘못입니다. 이야기는 여럿의 입을 거치며 점점 부풀려질 수 있고 나중에는 원래 뜻과 전혀 다른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치 않은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무리 추측일 뿐이라고 덧붙여도 듣는 이는 고지고대로 믿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말은 다른 이에게 큰 상처가 되거나 사람 평판까지 흔들어 놓을 우려가 있습니다. 원래 대화란 서로를 헤아리고 마음을 나누려는 것이지만 사실 확인도 안 된 이야기가 오갈 때는 그 본래 의미가 무색해지고 오히려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어떤 말을 꺼내기 전 그 말이 참말인지 또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잠깐 흥이 돋을 수 있어도 돌아오는 파장은 생각보다 큽니다. 험담은 불길처럼 번져나가 언젠가 내게로 되돌아오지요. 누구를 흉보는 건 아무리 비밀이라 해도 결국 들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험담이 오가는 모임에는 되도록 가지 않는 편이 슬기롭습니다. 괜히 그 자리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동조했다가 내가 험담의 주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나아가 내 실수나 약점까지 드러낼 빌미가 생길 수 있기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험담의 대상이 되는 순간 그 말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게 마련이니 차라리 다른 이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고 북돋워주는 태도를 지니는 게 훨씬 낫습니다. 험담으로 맺어진 어울림보다는 긍정의 말로 이어지는 사이가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갑니다. 아무리 참말이라도 상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게 뻔하다면 말을 삼키는 편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건 언제나 옳다고 배워왔지만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 참말이 불필요한 다툼과 아픔을 낳을 수도 있지요. 벗이나 가까운 이와 함께할 때도 그게 꼭 말해야 할 거리인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은 잘못 다루면 날선 칼이 되어서 상대를 베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누군가의 돈 걱정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앞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건 사려 깊지 않은 처사입니다. 차라리 잠자코 있음으로써 상대를 헤아려주고 더 큰 골칫거리를 막아주는 길이 될 수 있지요. 말이 많아지면 실수도 많아지는 법이니 때로는 침묵을 택하는 게 어른다운 판단력이라 할 만합니다. 내게 무척 중요해도 듣는 이가 전혀 관심이 없다면 굳이 힘주어 말할 필요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전하려는 것을 상대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아무리 신나게 떠들어봤자 헛수고일 뿐이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한 표현이 되고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더욱 그러합니다. 돌아보면 말을 아껴서 후회하는 일은 드뭅니다. 대부분의 후회는 쓸데없는 말을 뱉었을 때 생기지요. 말을 줄이고 침묵의 소중함을 알면 마음도 더 편안해지고
사람과 어울리는 데서도 여러 이득을 얻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낱말이 있어도 가끔은 말없는 침묵이야말로 가장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것은 그저 말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상황을 주도하면서 내 가치를 지키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침묵 속에서 오히려 상대 반응을 또렷이 읽을 수 있고 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지요. 침묵을 택함으로써 내 스스로를 지키고 쓸데없는 감정 소모도 피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에게 도움말을 건네는 일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상대가 원치 않으면 잔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문제를 풀어갈 힘이 있고 필요한 때가 되면 웬만해선 도움을 구하게 마련입니다. 굳이 부탁받지 않았는데도 조언을 하려 드는 건 어쩌면 스스로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숨어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상대 형편을 제대로 헤아리지 않고 내 생각만 들이밀면 오히려 사람 사이가 깨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언은 아껴두고 기다려보는 게 좋습니다. 만일 어쩔 수 없이 꼭 해줘야 하는 경우라면 상대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서야 합니다. 나의 깨달음을 뽐내거나 가르치려 들면 상대의 거부감만 키울 뿐입니다. 조언은 길을 잃은 이에게 조용히 길잡이 빛을 비춰주는 데 그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무언가를 자랑하려고 들면 오히려 반감만 커지지요. 슬기로운 이는 꼭 필요할 때만 말을 꺼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침묵을 지킵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 몫에 힘이 있으니 그것을 발휘할 기회를 주는 것이 참된 존중입니다. 부탁받지도 않았는데 계속 충고를 늘어놓으면 오히려 상대 자존심에 상처만 남길 수 있습니다. 도움말을 건네는 쪽도 겸손한 태도가 필수지요. 내 아는 것을 뽐내는 게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돕는 게 본래 목적이어야 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이는 자기 지식에 스스로 도취되지 않고 꼭 필요할 때만 나누며 상대를 배려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뱉기 전에는 가볍게 보이지만 일단 내뱉으면 누구보다 무거운 짐이 되곤 합니다. 다른 이를 흉보는 것도 나쁘지만 내 가족을 헐뜯는 일은 더없이 그릇된 행동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사연들을 안고 삽니다. 부모나 형제, 아이들도 저마다 남모르게 품고 있는 일이 있지요. 지혜로운 이는 가족이라도 서로의 속사정과 마음을 함부로 캐묻거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는 가족 이야기를 남 앞에서 상담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욕해달라는 듯 떠벌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일시적으로 마음이 시원해지는 듯해도 결국 그 화살은 다시 나에게 되돌아오게 마련입니다. 내 가족을 흉보는 건 내 얼굴에 내가 침 뱉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이지요. 내가 좀 더 잘 처신했다면 배우자와 덜 다투고 자녀들과도 더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결국 많은 일이 내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과거에 이런 실수를 했다면 지금이라도 남들 앞에서 가족 욕을 멈추고 내 가족에게 더 잘해주는 편이 옳습니다. 가족이라는 존재는 서로 기댈 수 있고 따스함을 주고받는 사이이지 남에게 흉볼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주변에 가족 흉을 보는 이가 있다면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마저 흉본다면 함께 지내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는 뻔하니까요. 돈 이야기는 되도록 피하는 게 이롭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가족끼리도 각별히 조심해야 하지요. 요즘 잘 나간다고 혹은 돈이 좀 생겼다고 떠벌리는 순간 갑자기 온갖 사람들이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평소에 안부조차 주고받지 않던 친척이 연락해 오기도 하고 가족과 아는 사람이라고 여러 경로로 이어져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들은 늘 좋은 기회가 있다 거나 투자로 돈을 불려주겠다 라는 말을 하며 다가오지만 거절하면 가족끼리 왜 이 정도도 못해주냐며 압박하기도 하지요. 결국 나보다는 돈에만 관심이 있는 셈입니다. 이렇듯 돈 자랑은 하지 않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내 입에서 얼마를 벌었다 같은 말이 나오는 순간 지금까지 잘 지내던 관계도 꼬이고 맙니다. 해명을 하려 해도 듣는 쪽은 서운해하고 내 돈을 자기 것처럼 여기면서 성가신 부탁을 해오기도 하지요. 그럴수록 갈등은 더 심해집니다. 난 자랑할 의도가 없었어도 괜한 말을 꺼냈다가 주변에서 좀 나눠달라 하는 이들이 생길 수도 있고 가족들까지 내게 기대하는 바가 커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친구가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 사이가 복잡해져서 거절하는 방법을 놓고 머리가 아프게 됩니다. 이런 부류는 참된 벗이라 하기 어려운데 시간이 흐르면 이들이 정작 내 처지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요. 잘 나갈 때는
형님, 누나 하며 붙어 있다가도 내가 어려워지면 나도 힘들다며 등을 돌리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선을 그었더라면 후회가 덜했겠지만 괜히 잘해주다가 나중에는 이용만 당하기 쉽습니다. 앞에서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질투나 욕심을 키우며 은근히 내가 망하길 바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아무리 가까운 이라 해도 내 통장이나 벌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돈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없던 삐걱거림도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 같은 분들은 자녀의 노고를 더 생각하기에 크게 바라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돈 거래는 아주 신중히 하라고 당부해주기도 합니다. 결국 돈에 대해서는 언제나 차분하고 조심스러운 마음가짐을 지녀야 하는 법입니다. 돌이켜보면 말없이 지내본 사람은 말이 많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절감하게 됩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입 하나와 귀 둘을 준 건 말은 덜하고 남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라는 뜻이겠지요. 무심코 뱉은 자랑은 뜻밖의 오해나 시샘을 불러올 수 있고 나중에 사람이 떠나거나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결국 그 대가를 혼자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자랑을 내뱉기 전에는 곰곰이 살피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서로 기분 좋게 덕담을 주고받는 것은 괜찮지만 혼자만 북치고 장구치듯 떠벌리는 건 결코 바람직한 말버릇이 아닙니다. 옛날에 잘나갔던 일을 굳이 들먹이며 과하게 자랑하는 것도 삼가는 편이 좋습니다. 누군가가 한때 대단했다 는 옛이야기를 술안주 삼아 늘어놓을 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지금은 왜 이렇게 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지요. 과거밖에 얘기할 게 없는 이는 현재가 쓸쓸한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즐거움과 값진 삶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을 누리는 데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옛 시절에만 빠져 사는 사람 중에 지금도 생생하게 행복해 보이는 이는 좀처럼 찾기 어렵고 앞으로를 멋지게 펼쳐갈 힘을 지닌 이도 잘 못 봤습니다. 게다가 무엇이든 너무 자랑하면 뒷말이 생기기 쉽습니다. 내 입에서 직접 나온 자랑은 빛을 잃고 오히려 초라해지기 마련이니 남의 입에서 나올 때야 비로소 진짜 값어치를 인정받는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힘 중 하나는 남에게 또렷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다른 이의 간섭을 깔끔하게 막아내는 힘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남의 일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지시하려 드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실제론 크게 상관도 없는 일에 공연히 참견하는 경우가 많지요. 누군가를 해치거나 어긋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면 그런 간섭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간섭은 간섭하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에게 해롭습니다. 간섭하는 이는 상대 뜻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휘두르려 하고 간섭받는 이는 자기 주체성을 짓밟혔다고 느껴 화가 나거나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아무리 작은 간섭이라도 쌓이면 큰 균열을 일으킬 수 있으니 될 수 있으면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과도하게 끼어드는 바람에 일어나는 문제도 결국 그 책임은 자식이 떠안게 됩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지 남의 간섭에 휘둘려 살 수는 없지요. 남의 의견을 귀담아들일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가 도움말이고 어디부터 간섭인지 가려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하고픈 말이 있어도 이를 악물고 참아야 할 10가지 때를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느낀 바가 있다면 마음 편히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제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